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빗방울이 딱 몇 방울씩 떨어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근데 자전거를 쫙 타고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 혼자 자전거를 쫙 타니까 외국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이 듭니다. 그 뭐죠? 134번 그 보면 뭐 유럽의 그 사이클 그 선수들 타는 거 있죠. 그렇게 부럽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자전거를 쫙 타봤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별로 없어요. 쫙 타니까 혼자서 야 괜찮습니다. 기분 그냥 말 그대로 힐링 그냥 제대로 하는 기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다 그냥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추석 때문에. 오늘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식습관, 매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선 힐링이라고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뭔가 좀 신선하고 뭐 좀 그냥 그 야채에서 바로 뜯은 뭔가 야채 같은 걸 그냥 씻고 그냥 우적우적 먹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선한 야채로 만든 그 뭐 건강한 밥상 이런 걸 좀 먹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냥 뭐 산에서 뜯은 그 산나물이나 또 뭐 이 노지에서 기른 그런 야채들 그냥 바로 뜯어서 그냥 뭐 상추, 쑥갓, 뭐 오이, 고추 이런 거 그냥 바로 그냥 맞습니다. 그런 그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이것도 역시 힐링의 상징이고 힐링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것은 신체가 건강해지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우울증도 예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오늘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장내 세균총이 깨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장내 세균총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좋은 균이 8, 나쁜 균이 2에서 8대2 비율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9대1이 되거나 7대3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은 병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대2 비율로 됐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을 유익균이 8의 비율을 가지려면 이 발효식품 그 다음에 곡물식품을 자주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2019년도 7월에 가천대 연구팀에서 40, 50대 사람들 3,38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우울증 여부를 분석 결과 발표했습니다.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취약한지 하는 것을 조사한 거죠. 보니까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이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66%가 높더라 하는 거고, 또 잡곡류, 과일,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우울증 발생 위험이 41%가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잡곡류, 과일, 채소 이런 신선한 과일, 야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이 과자 나부랭이, 라면, 국수, 빵 쪼가리 뭐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보단 완전히 우울증이 낮아지게 아주 우울증 걸릴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하나의 단일 식품이 아닌 전체적인 식습관이 정신 건강에 아주 필수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고, 그 내용들을 보면 건강한 그룹들은 보니까 잡곡, 과일, 야채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하지 않은 그룹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탄산음료를 자주 먹고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가득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이 정신 건강과 즉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습관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선 이 건강한 식습관이 체내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이 어쨌든 식습관이 체내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과일 속에 있는 오메가3가 항염 효과를 가져서 우리 몸의 뇌에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어 인자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방어 인자를 강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기는데 좋은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전을 방지하고 뇌로 가는 혈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육류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뇌 건강에 나쁜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식습관이 장내 세균층에 영향을 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8대2의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의 미생물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 기분이 얼딸딸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의 약 90%는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며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주제를 보면 좋은 식단이 장내 세균층의 균형을 맞춰서 뇌 건강에 좋은 물질을 분비하는 대사 과정을 밝히는 것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나 또 이런 채소류를 자주 먹으면 이런 것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장내 세균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그 자연 밥상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조리 과정이 단순할수록 건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 식단이라는 겁니다. 잡곡밥, 과일, 그 다음에 야채, 육류 조금 요 치아 구조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이나 육류를 먹는 거 이렇게 구성된 식사를 골고루 적당히 제때 먹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사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하루 한 끼 식사를 바꾸는 거죠. 화식에서 생식으로 그 생식이 최고의 으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은 대사작용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 시간에 골고루 공급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 효과, 즉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식이 최고의 으뜸인 이유입니다. 조리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는 것도 건강 식단이다. 고기를 먹을 때 양념을 많이 넣으면 간장, 소금, 설탕 등이 첨가하기 때문에 이걸 구워 먹거나 또 살짝 삶아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가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에다 데치고 삶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은 과일 껍질까지 말고 그냥 속 안에 꼭다리, 속 씨까지 그냥 다 껍질까지 다 씹어 먹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야채 이런 거 그냥 대충 씻어서 그냥 그 흙만 씻어서 돌만 안 넣으면 됩니다. 그냥 다 주워 먹으면 됩니다.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그냥 다 털어 먹으면 됩니다. 음식 처방으로 감정을 달랜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슬픔을 달래려면
바나나나 우유 살짝 먹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트립토판이 왜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냐 하면 행복 호르몬은 트립토판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우유,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것이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다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를 풀으려면 부추나 달래를 먹자. 즉 이러한 음식에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매운맛의 음식을 자주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현대인의 식습관들,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매운맛의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양고추, 파, 부추, 달래, 겨자, 생강 등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엔돌핀이 빵빵 솟아나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또 집중력을 높이려면 달걀, 채소를 자주 먹어라. 왜냐하면 원활한 뇌세포 활동을 위해서 혈당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일정한 수준에 오른 다음에 이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성을 갖는 음식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천천히 오르되 지속성을 갖는 이런 음식이 생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이 서서히 혈당을 상승시키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에는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학생, 또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생식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음식이 보약이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즉 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밖에 못 고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고의 건강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또 성질 급한 양반은 바로바로 내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시오. 조리를 최소화한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 장내 세균의 먹이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천연 곡물 효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음식, 풍부한 식이섬유, 하나의 식품이 아닌 전체적인 식사 습관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음식, 바로 생식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식은 94종 이상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만든 최고의 좋은 이러한 힐링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생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체질에 맞는 생식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화위원기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마음이 건강하면, 또 마음을 다스리면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를 동시에 건강하게 하는 음식, 유일하게 생식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으로 하루 한 끼 식습관을 바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인 삶의 지혜요, 또 보험이고 또 보약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인연을 맺고 이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약을 충분히 드시고 있다. 또 장수할 수 있는 기본 주춧돌은 벌써 다져놓고 있고 기둥이 벌써 4층, 5층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아마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실 것을 제가 뭐 이렇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인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 성인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시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맑아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건강을 준비하는 뭐 식습관, 정신 건강에 좋은 음식 보니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힐링시키는, 건강하게 신선하게 시키는 음식 역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이 가장
으뜸 음식이다라고 제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고의 좋은 음식이기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건강한 삶, 그 다음에 건강한 정신을 바란다면 그냥 하루 한 끼 식습관을 바꾸세요.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또 하나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